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 복덕방입니다. 30대 초년생 신혼부부인 A씨와 B씨는 1억 5천 대출을 받아서 2억 전세인 신축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이후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새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어 입주하기 위해서 전세 만기 6개월 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부부는 등기부를 떼보았는데요. 그제서야 국세 체납으로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전세 사기를 쳤던 속칭 빌라왕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는 한간에 떠들썩했던 전세 사기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식을 접하면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세 사기? 몇 억짜리 집을 계약하는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사기를 당하나? 사기당한 사람들에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면 사기꾼들이 작정을 하고 사기치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아무리 잘 알아보고 공부해서 전세 계약을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나라고 안 당하라는 법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계약서 쓸 때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과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분들은 꼭 시청하셔서 절대 피해 입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여러분, 깡통 전세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통 전세가는 매매가의 50%에서 70% 정도로 매매가가 4억이라면 전세금은 2억에서 2억 8천 정도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깡통 전세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금액이 같거나 매매가에 육박하는 집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아파트는 전세나 매매가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지만 빌라, 특히 신축 빌라는 주변과 시세를 비교하기 힘들어서 깡통 전세를 만들고 전세 사기를 치는 수법이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자본 갭 투자로 사기를 치는데요. 우선 건축주가 빌라를 짓고 분양을 해요. 그 다음에 빌라 한 채를 짓는 데 들어간 원가는 1억 5천, 분양가는 2억으로 정합니다. 아무리 신축 빌라라 해도 요즘은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양 대행 브로커들과 브로커 중개인이 붙게 되는 거죠. 이 브로커들은 신축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매매가를 2억 5천, 전세는 2억 4천으로 홍보하고 2억은 건축주에게 주고 나머지 4천에서 5천만 원을 나누어서 수수료로 서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처음에 전세 계약을 했던 건축주와 분양 대행사가 싹 사라지고 바지 사장만 남게 되는데요. 이 바지 사장은 누구냐 하면 명의만 빌려주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의 수수료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자본 갭 투자자 모집 등 다양한 루트로 모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지 사장도 한 통 속일 확률이 높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줄 형편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노숙하는 사람이나 기초수급자 등을 속여서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는 일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지 사장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연락해봤자 자기도 이 집을 비싸게 샀고 피해자라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니 직접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뒤로는 전화든 문자든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경우 세입자분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드실 듯 한데요. 그래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도 가입해놔서 다행이다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내 전세금이 1순위가 못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20% 정도 내 돈이 들어간 보증금 몇천만 원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신축 빌라는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특성을 이용해서 건축주, 분양브로커, 바지사장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내가 집을 얻고 싶은 지역의 빌라가 대부분이라서 오래된 빌라와 신축 빌라를 몇 군데 둘러봤다면 전세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신축 빌라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신축 빌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근처 시세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계약하고자 하는 신축 빌라 근처 중개사무소 5군데 이상 방문해서 가격이 적정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트에 가서 생필품 몇 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짜리 전세 계약을 하는 건데 수고스럽더라도 최소 5군데 이상은 직접 방문해서 시세 파악을 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집을 구하고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꼭 넣으셔야 되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이길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혹시 대항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고 잔금까지 모두 치렀다면 세입자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모두 받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생겨서 집주인이 바뀌거나 전세금을 안 주거나 경매로 나왔을 때 내 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오전에 잔금을 받고 오후에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나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진행되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왕왕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이나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 입금 후 다음 날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라는 특약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빌라왕 전세 사기를 당한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명의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알게 된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요. 임대인 고지 의무 특약을 넣어 놓으면 임대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가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으로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시킨 후에 양도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집이나 임대인, 임차인 중에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시에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특약을 꼭 넣어서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과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기입 방법 그리고 전세 사기 예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죠.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사기꾼들이 마음 먹고 속이면 어렵게 모은 내 전세금을 한순간에 몽땅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희망복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